네, 영화계의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관객이 없는 채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을 하는 날입니다. 영화 소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개봉 영화들은요. 보니까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다음 달부터 좀 대작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지금 나온 영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초미의 관심사, 우리 영화인데 어떤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이제 개봉 일자를 정한 영화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첫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뭐 2월부터 계속해서 개봉일이 밀려서 이번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개봉하게 됩니다. 이 초미의 관심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예고편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조민수 씨와 배우 김은영 씨.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치타라는 네. 가수가 이번에 영화 배우로 이제 변신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모녀 관계로 등장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버린 조민수 씨가 둘째 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엄마의 가게세하고 언니의 비상금까지 통통 털어가지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원래 고교에서 3등을 할 정도로 되게 모범적인 딸이었는데 이 딸이 그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엄마와 언니가 난리가 난 겁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조민수 씨 연기력이 일단은 와 역시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이제 여러 이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말을 하는 그 잘 하시는 그 외국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등장하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편견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려 나가고 있는 영화고요. 네. 네, 남현우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으로 네, 가수 치타가 이제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인 대회에 맞선 여성들을 다룬 영화가 또 있어요. 저 이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우리가 미스 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미스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미스 행동하는 여자들 이런 의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1970년대 영국 런던이고요. 이 미스 런던이 그 미스 월드 대회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월드컵보다 더 많은 인구가 시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달 착륙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켜보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뭐 저도 어린 시절에 뭐 미스 코리아, 미스 뭐 월드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할 거야 라면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1970년이 어떤 때냐면 이제 여성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시작하고 여성 인권 운동이 하나둘씩 싹이 트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미스 월드에서 그러면은 왜 유색인은 등장하지 않느냐라는 말 때문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미스 남아공은 백인, 미스 공화남은 흑인 여성의 두 분이 바로 미스 남아공으로 출전을 하게 된다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레나다라는 나라에서 또 흑인 여성이 진출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나름대로 진출하는 여성들은 흑인이라는 여성 어떤 인종차별 문제 가운데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여성의 모습, 그러니까 출전한 여성도 옹호하고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여성의 성상품화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여성 역시도 옹호하고 있어서 이걸 편을 갈라서 출전하면 나쁜 사람 혹은 안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결국 여성 인권이랑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를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좀 권해드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원작이 참 대단한 그런 영화도 또 한 편 있잖아요. 네, 레미 집 없는 아이인데요. 아마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다 동화책으로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작품 맞습니다. 네. 1878년에 프랑스 작가인 엑토르 말로가 발표한 이후에 끊임없이 꾸준히 이렇게 좀 번안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각색이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똑같은 내용이라 일단 보시면 되겠고 10살 소년 레미가 갑자기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알고 보니 집 없는 아이였구나. 그래서 다리를 다쳐 돌아온 아버지가 넌 보육원으로 가라. 여기 너의 집이 아니다라고 해서 쫓아내게 되는데 그때 바로 잘 아시죠? 거리의 음악가 비탈리스와 함께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탈리스라는 캐릭터가 아마 머릿속에 기억나실 거예요. 거리의 음악가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네.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 집 없는 아이만 기억이 남았는데 나이를 먹고 봤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비탈리스의 희생이 다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 깊게 펼쳐지는 작품으로 어린 시절 봤던 동화책이 어떻게 영화적으로 연출이 되는가 보시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힘든 결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 봤던 그런 국제영화제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올해 치러지기 때문에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개막식 하면 영화제에서 중요한 행사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제 말 그대로 관심사였죠. 근데 네. 개막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게 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던 영화제였는데 이번에 또 소규모로 치러지고 레드카펫이나 포토월 행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인원을 가장 최소화해서 네.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 어떻게 보시나라고 궁금하실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을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기보다 가령 뭐 전문가를 초빙해서 담론을 다루는 영특한 클래스라던가 감독과 출연자들이 어떤 의견을 나누는 전주 대담 같은 것들도 소규모로 열리지만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어허. 통해서 어쩌면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7월에도 부천국제영화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러지느냐를 잘 봐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화제가 결합하는 새로운 한국형 영화제 방식으로 시도가 될 것인데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공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열흘 동안 6월 6일까지 맞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출품되는 그 작품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올해는? 그렇죠. 원래는 영화관에 내려가서 이제 전주에서 티켓을 사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면 또 전부 무료 아닌가요로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건 네. 아니고요. 네. 네, 유료로 어느 정도 티켓을 한꺼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OTT 서비스입니다. 웨이브를 통해서 음흠. 6월 6일까지 미개 보기는 국내외 장편 영화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돈을 지불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상영 관람료는 뭐 단편 영화는 묶음으로 7,000원이기도 하고요. 장단편 영화제 96편 역시도 나름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한번 유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까? 평가께서? 일단은 한국 그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의 새로운 어떤 독립영화 내지는 장편 영화들이 처음 출품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외국 작품들도 있지만 한국 영화들 위주로 한번 새롭게 선택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늘 관심을 받는 어떤 장르 중 하나가 다큐멘터리 장르 영화들이 상당히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한국 영화의 신진 세력들이 어떤 영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작품들을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구체적인 작품을 좀 들자면 네. 뭐 저는 오히려 이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정기 상영회도 그렇지만 네. 이 여러 어떤 상영작 들 180개 작품들 말고도 좀 이렇게 좀 영화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전주 톡톡이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들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OTT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화들이 이제 새로운 영화들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영화제는 사실 영화 보는 거 이외에도 많은 영화 전문가들과 영화 네. 현장의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좀 관심사가 되는데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럼 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하죠? 네, 나중에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코로나19가 어떻게 좀 바뀌어가느냐를 좀 본 다음에 네. 상영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